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보험상담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종신보험 연금전환의 숨겨진 진실, 함부로 해지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숨겨진 기능 공개, 이걸로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종신보험의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의 목적은 한 가정의 주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현실적인 재정 문제에 곧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까지. 이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의 또 다른 역할이자 많은 분들께서 종신보험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공통된 진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이미 선택하셨다면 그 결정은 단순한 보험가입을 넘어서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예정이율이 훨씬 높게 적용이 되었고요. 초기 납입 시 들어가는 사업비 또한 대부분 정산이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적립된 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롭게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원금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결정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금 전환만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하게 되신다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전환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보험의 성격과 목적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현재 내 상황과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A씨는 은퇴 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연금보험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종신보험에 먼저 가입한 뒤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 말에 따라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A씨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당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연금보험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보험은 단순히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신보험은 구조상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종신보험의 구성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 바로 적립금입니다.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 및 사업비가 먼저 차감이 되고 남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종신보험을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종신보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결과 종신보험이 원래 제공하던 사망시 지급되는 보장, 즉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연금은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의 제한이 해지환급금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충분한 연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은 본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또는 상속세 부담 같은 예기치 못한 재정적 리스크에 대비하고요.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제언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거나 종신보험을 바로 가족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그 일부를 인출해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시는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대부분 유니버설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도 인출이나 자유로운 입출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이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니버설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자유롭게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전 종신보험은 현재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된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셨다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매달 별도의 이자 부담은 없으며 인출 시 발생하는 약관에 따른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만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한 가지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중도 인출로 인해서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매달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월 대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월 대체 보험료란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사망보증비용 등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 매월 필요한 비용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매달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먼저 월 대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중도 인출 후에도 적립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종신보험 상품들을 살펴보면 현재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실손 의료비, 1~3종 수술비,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암진단비, 보장 금액이 큰 유사암 진단비 등 매우 유용한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험을 아예 해지하기보다는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은 최소한으로 낮추면서도 유용한 특약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을 줄이면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이미 갖고 계신 좋은 보장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따로 준비하시면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 리모델링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부담되는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종신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필요한 특약은 생존 중에 혜택을 받고 남은 사망보험금은 본인의 장례비나 가족의 간병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특히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동안 들어간 간병비나 의료비 일부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전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장이 더욱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자녀분들로부터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나 용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우 확실한 지급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이나 계약자 혹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시기나 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반드시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미래에 유족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갈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과 미리 약속을 해서 일정 금액을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 형태로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 가입 시 별도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자동으로 법적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상속인의 우선순위는 먼저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되며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전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가족 구성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사망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녀들은 이러한 재산을 미래에 확실하게 받게 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자녀 입장에서는 언젠가 상속받게 될 미래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종신보험을 잘 유지해 오셨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지하거나 연금 전환을 고민해 보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처럼 지원해 드리면서 종신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도 별도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확실한 재현인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달 적립금을 조금씩 받는 연금보험보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미국 같은 해외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가족 간 재무 계획을 보다 유연하고 현명하게 설계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만약 현재 종신보험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망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장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정기보험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혹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사망 위험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또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때에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갖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기준으로 35세, 직업급수 1급, 남성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10년 납입, 2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32,920원에 불과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같은 조건, 그러니까 같은 성별, 같은 직업군, 같은 납입기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무려 29만 2천 원에 달합니다. 두 보험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험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35세 남성분께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현재 5살이라면 앞으로 20년 동안, 즉 자녀가 25살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정기보험으로 사망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정기보험은 자연스럽게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제적 부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이처럼 꼭 종신보험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며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기보험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보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을 선택했을 때 그 보험이 쓸모없거나 부담으로 느껴질 뿐이죠.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장이라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잘 활용하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재정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이듯 보험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상황과 목표에 맞게 꾸준히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오해로 인해서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활용법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납입보험료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며 일부 적립기능까지 갖춘 장점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재무설계의 중요한 도구로서 상속절세수단, 유동성 확보 방안 등 많은 고객님들께서 알지 못하는 깊은 가치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해도 여전히 보험가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30여 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하며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약관 검토, 맞춤형 컨설팅까지 고객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화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상담 신청 링크 창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문의를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실속 있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